7쪽이에요. 7쪽인데 마이크도 달아야 되려나? 잘 들리나? 우측 여백에다가 오늘 구체화의 방법부터 하겠다고 했죠? 구체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우선 10쪽으로 가보세요. 오늘 혹시 자다가 왔거든요. 아직 잠 깼어? 안 깼어? 깼어? 자, 이름 말 안 할게요. 자, 서연이. 자, 10쪽에 그 가운데 쭉 보면 참고의 추상화, 구체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거 한번 찾아볼래요? 자, 여기 부분이에요. 추상화, 구체화. 찾았어요? 요거 먼저 익히고서 할게요. 자, 장미꽃 하고 꽃하고 비교했을 때 범위가 어디가 더 넓어요? 장미꽃이 넓어요? 꽃이 넓어요? 꽃이 넓죠?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넓히는 걸 일반화라고 해요. 지금 외우세요. 넓히면 일반화야. 자, 그 다음에 꽃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당연한 걸 내가 지금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좀 의심되지 않아요? 꽃을 눈으로 볼 수 있나? 언어학적 얼굴이 나 보이니? 이렇게 안 보이지? 보이는데. 자, 언어학적 측면에서 꽃은 사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호거든요, 기호.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꽃, 나무, 책상, 의자, 구름, 새 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할게요. 자, 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움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걸 볼 수 없는 걸로 바꾸는 거를 추상화, 다른 말로는 관념화라고도 해요. 오케이. 자, 이때 장미꽃을 꽃으로 갈 때 범위를 넓혔다고 그랬죠? 무슨 화? 넓힐 때 일반화. 그래놓고 꽃을 장미꽃에 대해서 일반화라고 해요. 7쪽 하는 중이에요. 이제 시작했어요. 일반화라고 해요. 이거 있죠? 7쪽. 그러면 아름다움은 꽃에 대해서 무슨 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아까 일반화 시켜서 일반화 그랬으니까 추상화 시켰으니까 추상어. 다른 말로 관념화 했으니까 관념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요거는 문법 파트에서는 나온 적이 없긴 한데 원래 개념이 적용이 되긴 해요. 화법, 작문, 문학, 독서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일단 외우셔야 돼. 자, 거꾸로 아름다움,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감각할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걸 구체화, 다른 말로 구상화. 문제 있는 거 없죠? 구상화. 그러면 꽃을 무슨 어? 아름다움에 대해서 꽃을 무슨 어? 구체어. 그러니까 꽃은 장미꽃에 대해서는 일반어,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구체어. 상대적인 거예요. 구상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안 써. 구체어만 써. 그 다음에 범위를 좁히면 특수어라고 하고, 꽃에 대해서 장미꽃을 특수어라고 해요. 지금 외우시는 거예요? 지금 외우시는데 순서대로 외우시면 안 돼. 개념으로 외우셔야 돼. 자, 지금 같이 외울게요. 넓히면 일반화, 안 보이는 걸로 추상화, 관념화, 보이는 걸로 구체화, 좁히면 특수화. 다시 넓히면 일반화, 좁히면
특수화. 안 보이는 걸로 추상화. 보이는 걸로 구체화. 되겠어요? 외웠어? 지금 외워. 연습 한번 해볼게요. 긴장돼? 일부러 선생님이 헷갈리게 속일 거니까 속지 말고 잘 판단하세요. 말을 붙여서 이러는 거야. 넓히면 일반화, 좁히면 특수화. 안 보이는 걸로 추상화, 보이는 걸로 구체화. 이거 보면서 해. 또 보면서 해. 자, 인간의 고리. 우리 전통적으로 길에다 많이 비유를 해요. 큰 길. 됐어요. 오케이. 좀 헷갈리게 잊어먹게 만들어야지. 자, 이거 구체와 구상화 그랬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가면 이렇게 문학을 하실 텐데, 문학 시간에는 얘를 형상화라는 말로 배워요. 형상화. 어떤 생각을 다양한 표현 기법,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배워요. 근데 원래는 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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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화. 일단 표현하면 표현을 하면 형상화인 거예요. 그런데 2학년 문학 시간에는 좁은 의미 형상화로 여기만 형상화라고 배워요. 근데 그 이외에 형상화했다라는 말은 다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잊어먹었으려나? 자, 해볼게. 자, 1번 무순화. 뒤집었다. 뒤집었어요 지금. 자, 1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길 있지?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걸로 바꾼 거예요. 무순화? 부채. 부상화. 자, 2번 길이 넓어요? 큰 길이 넓어요? 큰 길이 넓어 보이지? 길이 넓은 거야. 왜 그럴까? 이것도 내가 속이려고 일부러 쓴 거야. 길에 큰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작은 길도 있고 오솔길도 있고 돌길도 있고, 그죠? 길 안에 포함되는, 아까 꽃 안에 장미꽃, 튤립, 백합 쭉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장미꽃이 넓어요? 꽃이 넓어요? 꽃이 넓지. 길에 큰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오솔길도 있고 돌길도 있으니까 길이 더 넓은 거예요. 그럼 2번은 넓힌 거예요? 좁힌 거예요? 좁힌 거지. 무슨 화? 특수화. 그쵸? 그럼 3번은 넓힌 거죠. 그럼 뭐야? 일반화. 4번은 안 보이는 걸로 바꾼 거야. 무슨 화? 추상화. 다른 말로 관념화. 외웠어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응? 일단 요걸 일단 외우시고 요걸 가지고 여기는 필요해. 구체의 방법 갈게요. 자, 요건 지워도 될까요? 지워도 되겠죠, 그는? 줄게요. 왼쪽 거를 그냥 순서대로 외우시면 착각하시니까 넓히면 일반화, 좁히면 특수화, 안 보이는 걸로 추상화, 보이는 걸로 구체화 이렇게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아까 몇 쪽이었죠? 7쪽이었나요? 여기 우측에다가 이 부분이에요. 여기 우측에다가 구체화의 방법. 여기가 정리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죠? 구체화의 방법 정리할게요. 1번. 구체어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아까 그 추상화, 구체화 그 10쪽 있었죠? 10쪽 우측에다가 몇 줄만 더 적고 올게. 아까 10쪽 같았어. 적고 지울게요. 잠깐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앞에 어떤 문장이 있고 그 뒤에 문장이 이렇게 독서할 때 해드리긴 할 건데 본문에 이렇게 나오면 또 해드릴게.
즉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문장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문제 풀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게 문제야. 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어휘도 익히고 작품도 미리 좀 공부해놓고 배경식도 쌓이고 이러다 보면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빨라지겠는데 이런 약간의 기법도 필요해요. 자, 앞에 문장이 나오고 뒤에가 즉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앞에가 중심 문장 주지 이야기하고 뒤를 상술 그림. 이렇게 이런 용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설명하기 위한 용어예요. 윗상자 앞에 걸 다시 서술한다 그런 뜻이에요. 대개는 자세하게 서술해요. 예를 때 자, 우리가 앞에 걸 이해를 완벽하게 했잖아? 그럼 뒤에 건 아니고 넘어가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세부 정도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면 그때 읽으셔도 돼요. 이럴 때, 자, 내가 즉 것이다 나오면 앞에 거랑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게 이해가 되면 뒤를 안 읽어도 상관없긴 한데, 세부 정보를 확인될 때 그때 다시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문제는 이거를 실제 본문에서는 얘를 이렇게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딱 시각적으로 보긴 어렵잖아. 그치? 그래도 여기에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 붙으면 상수적이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말도 없애버리는 거야. 즉 이 말도 없애고 요런 말도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상술인지 파악하기 어렵겠죠? 자, 그럴 때 이 앞에는 무슨 어를 쓰냐? 일반어를 쓰고 그 일반어에 속하는 구체어나 특수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포함되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요. 자, A는 뭐뭐하다 이렇게 나가고 여기는 A인 B는 이걸 뺄 수도 있어요. 는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짜증나네. 어떡하냐? 미안. 이걸 지금 오늘은 임시로 이렇게 했고 제가 연결하는 거 다시 해가지고 시간 안 가게 해드릴게요. 이럴 때 자, A에 속하는 B는 이렇다는 거 시작하는데 선택지에는 A는 뭐뭐하다 B는 뭐뭐하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럴 때 B가 A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B가 어떠하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전용이에요. 자, 요거 적으려고 했고 다시 이제 아까 구체어를 사용해 보세요. 저게 무슨 말일까지는 좀 싶을 수 있는데 나중에 예문에서 합시다. 본문에서 줄게요. 자, 구체어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단어들로 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일반어나 추상어가 거의 유사한 말을 쓰이고 그 중에 일반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특수어와 구체어 중에 구체어를 주로 많이 써요. 자, 구체어를 사용하면 구체적이 돼요. 두 번째, 감각어의 사용. 감각어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과 관련된 말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대표적인 게 색채어. 뭐 색채하면 되는 건 아니야. 일단 색채부터 예를 들면 노랗다, 누렇다, 샛노랗다, 신노랗다, 노릇게 하다, 노르스름하다, 노릇튀튀하다 이런 말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나는 학생 노릇튀튀하다 그런 느낌이 색깔이 어떤 색깔 같은 느낌이 느낌 물어보니까 못 맞출까 뭐 걱정할 거 없어. 노릇튀튀하다 좀 밝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아까 어떤 느낌이죠? 뭐가 타가지고 좀 찝찝한 느낌. 그게 노릇튀튀하다. 우리말은 나중에 이따 하겠지만 그렇게 감각어가 되게 잘 발달돼 있어요.
음성 상징으로 발달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들으면 알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저번에 말했듯이 문화적으로 이미 차이가 생겼어. 음성 상징어를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음성 상징어들이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쓴 음성 상징어 중에 내가 못 알아듣는 것도 있을 수 있을걸? 줄임말 이런 거 잘 못 알아듣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알아야 돼. 응? 작품을 통해서 알아듣든 어른들과 대화하면서 알아듣든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비유법. 물 사용하면 구체화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되게 구체화해요. 되게. 예외적인 한번 적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치원에 깃발이라는 시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 시작하는 시인데 자, 깃발이 제목이에요. 그럼 이것은 깃발인 거지.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자, 아우성은 귀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야. 이건 구체화라고 할 수 있어. 은유법이 사용됐어요. 비유법 중에 은유법이 사용됐고 구체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뒤에 가다 보면 애수는 백무처럼 날개를 펴다. 흰색 깃발인가 봐요. 슬픈 마음의 애수.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는. 깃발을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마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오히려 무슨 화? 이거는 관념화, 추상화. 그러니까 비유법을 쓰면 대개는 구체화가 되는데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뭘 시강할 그 상황이 있어서 연구 수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념의 기라는 시를 하기로 해서 한번 요새 선생님들 어떻게 수업하시나요? 쭉 봤어요. 정말 가관이더라. 근데 유튜브로 찍을 것 같으면서 찍어서 공부할 것 같으면 좀 공부 좀 하고 찍어야 되는데 개념을 막 틀린 걸 막 마치 맞는 것처럼 말한다거나 자수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게 갑자기 왜 했냐면 자, 정념의 기라는 시가 이렇게 나가요. 첫 구절이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보는 영시궁에 없는 것마냥 걸려왔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자,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이거도 비슷하죠. 자,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무슨 폭? 내 마음은 기, 내 마음은 깃발, 내 마음 플랫. 뭐야? 은유법. 이라고 시험에 나오지. 근데 그거를 이런 걸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해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야. 뭐 구체화한 건 맞아. 맞는데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하는 거는 시험에 나올 때 발상과 표현이 이상한 거 이렇게 나와요. 직유법, 은유법 이렇게 물을 때는 안 나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자, 소리 없는 아우성 표현 방법으로는 은유법. 그리고 은유법을 쓰면 무슨 화돼? 구체화 됐어. 근데 이걸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이렇게 또 따로 하진 않아. 조금 더 나올 거예요. 그때는 발상과 표현이 이상한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표현 방법으로는 은유법. 특징은 효과는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슨 할 수도 있다? 관념화할 수도 있다. 그럼 어느 게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겠니? 대부분은 구체화야. 가끔 관념할 때가 있어. 뭐가 나오겠니? 예를 내는 거지. 예외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연물을 이용할 때. 추세? 추워? 자연물의 사용. 자연물을 이용하는 거야. 우리 고전시가 이런 거 보면 귀뚜라미, 시냇물 뭐 이런 자연물을 이용해가지고 감정을 이입하거나 이럴 때가 많아요. 내 감정, 나 슬프다! 이게 아니고 그걸 귀뚜라미가 우는 걸로 시냇물이 우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청각화해서 내 마음을 슬픔의 정서를 구체화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도 되고요. 5번
대화를 이용해요. 도 구체화해요. 카메라가 딱 여기까지밖에 안 잡히네. 6번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몇 프로 쓰든 미술 상관없어요? 행동 묘사. 행동 묘사. 소리하다. 자. 어떻게 행동을 했는데 되게 귀여웠어. 아직은 추상적이에요. 근데 뭐 볼을 폭 이렇게 볼에 바람을 놓고 눈은 뭐 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하면 행동 묘사가 들어간 거잖아요. 또 무슨 하는 거야? 구체화한 거. 이해되시죠? 7번 말해드릴게요. 7번 쓰세요. 구체적 시간, 쉼표, 공간적 배경의 제시. 구체적 시간, 중점, 이런 식으로 써야 되구나. 구체적 시간, 공간, 배경, 제시. 자, 이거 무슨 차이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가운데 점 찍잖아요.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이 뜻이에요. 필기할 때 구체적 시간 배경,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면 구체적이에요. 이해됐죠? 이렇게 구차의 방법도 아셔야지. 아, 이 정도면 구체적이지 않아? 하고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자, 우측의 상징. 자, 보습 한번 해보자. 비교와 비유의 공통점이 뭐예요? 비교와 비유의 공통점을 들어 설명하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물론 비유는 유사점이라고 하는 게 맞지만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과 견주거나 빗댄 대상 사이에 공통점이나 유사점이 있어야 비교나 비유가 가능해요. 그죠? 근데 어디까지가 같은 범위냐, 어디부터가 다른 범위냐, 이게 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어요. 비교와 비유의 범위가 여기가 비교야 비유 애매해지는 지점이 생겨. 그리고 공통점이 잘 안 느껴질 때도 있어.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이거 얘기 안 했나?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하고 빗댄 대상 사이에 공통점이 잘 안 느껴져. 예를 들어서 안 했나 보네. 하나님은 푸줏간에 걸린 살코기이다. 김춘수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분이에요. 첫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푸줏간에 걸린 살코기이다. 공통점이 뭐야? 하나님하고 살코기하고. 모르겠죠? 신성모독하는 것 같죠? 예수는 십자가에 못이 박혔으니까 박힌 모습인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코기야? 뭔 공통점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시 밑으로 내려가야 알지 그 한 줄만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공통점 모르겠죠? 요거를 낯설게 하기라고 해요. 언급 안 했어요? 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야는 우리 집약해갖고 너무 많이 해서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근데 내가 언급 안 한 것 같아 보니까. 낯설게 하게 하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디퍼밀리제이션이에요. 내가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디퍼밀리제이션이라고 나와요. 시험 볼 때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바꾼 거 그냥. 그러니까 낯설게 하기는 다 붙여 쓰는 거야. 용어의 하나에. 이럴 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그럼 독자가 집중해야 돼. 이 새끼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공통점이 있지? 찾아야 돼. 그때 시적 긴장감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해. 한 것 같아? 시적 긴장감을 준다. 긴장된 거 관계없어? 이게 뭐지? 하고 집중해야 될 때를 그러니까 독자가 긴장하는 거지. 시적 긴장감의 조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자, 비교와 비유의 공통점. 대상과 대상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공통점, 유사점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유사점이 아예 없어. 심지어는 본문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도 아예 나오지도 않아. 원관념이 나오지도 않아. 보조관념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조관념과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 사이에 공통점이 없어.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A인 것 같기도 하고 B인 것 같기도 하고 C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 원관념이 뭔지 정확히 몰라. 그거를 상징이라고 해.
그럼 상징 보세요. 옛날에 상징 그래서 할 때에는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1대1, 상징은 여러 가지 대 1. 원관념이 뭔지 모른다는 거야. 여러 가지인 거야. 앉아볼게요. 우리 그렇게 이론으로 알 필요는 없어. 응? 자, 상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상징 넘어갈게요. 아, 너네 이거 심상, 청각의 시각과 시각의 청각과 이거 할 줄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선생님 방금 도둑이 한 것 같은데? 하고 지나갈게요. 자, 한 두어 개만 하고 갈게요.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이거 어떻게 했지? 술 읽는이냐 술 읽는이냐? 술 읽는이에요. 술 읽는 읽을 때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길을 가는데 어디선가 술 읽는 냄새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술을 얻어먹고 키우는데 나오는데 어느덧 노을이 지고 있는 거예요. 술은 심상이 무슨 심상일까요? 마시는 건 미각이에요. 근데 술 냄새를 맡고 간 거잖아요. 후각. 얘는 후각인 거고. 가서 술 얻어먹고 나오는데 어느새 노을이 지고 있는 거예요. 또는 노을이 지는 것처럼 볼이 붉게 물든 모습. 이걸 불쾌해졌다고 그래요. 볼이 불쾌해진 모습을 노을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시각이에요. 근데 이거는 술은 술이고 노을은 노을이고 따로따로인 거예요. 원관념이 따로따로인 거예요. 이럴 때는 복합 감각이라고 하고요. 자, 밑에 거는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이거는 아침에 햇빛이 쫙 비치는 모습을 보고 울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는 모습이 원관념인 거예요. 그거를 울림이라고 바꾼 거예요.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각의 청각화. 원관념을 먼저 찾는 거예요. 이럴 때 바꾼 거를 감각의 전이라고 해요. 위에 거는 감각의 전이가 아니고 결합. 밑에 건 감각의 전이.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하 이렇게 안 나와요. 감각의 전이를 통해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화자가 1930년대에 지식인이란 말이에요. 일제식민자를 지내는 지식인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현재 정권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찍었는데 답답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모르겠죠?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애기가 아니지. 우리 고3 애들은 가끔 보면 민주당, 국민의힘 나눠져 싸우는 애들이 있어요. 재밌다. 토론하는데 우연히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애는 같은 말만 반복해. 이게 맞아 이러고 얘는 왜 그게 맞는지를 탁탁탁 한 거를 얘는 학생회장 하는데 둘이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재밌어. 사실 고등학생이면 지식인이에요. 여러분들 애기 아니에요. 응? 지금은 상황이 세월이 좋아서 우리가 많이 발전해서 이렇게 많이 배울 수 있지만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죠?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해야 맞는 거야. 응? 근데 만약에 일제식민지하고 생각해봐. 우리나라 조선 여인이 가다가 쪽발이에게 그 얘기 했나 내가? 삥 둘러싸가지고 개다짝 치는 새끼들이 기모노 입고 환도 차고 다니다가 이쁘니까 삥 둘러서가지고 윤간을 한단 말이야. 윤간 뭔지 알아요? 강간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응? 그리고 나서 칼을 샥 하고 가버렸어. 그래서 이게 상처가 착 났어. 그럼 어떤 새끼를 잡아가는 게 맞아요? 쪽발을 잡아가야 되냐, 조선 여인을 잡아가야 되냐?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생각이죠. 누구 잡아가야 돼요? 쪽벌이 잡아가야지. 개새끼들이잖아요. 인간이 아니지. 근데 누가 잡혀가요? 청소년이 잡혀가요. 너는 왜 그따구로 옷을 입고 다니냐 이거예요. 왜 유혹했냐 이렇게 한다니까. 그 상황을 들은 우리 지식인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라통 터지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힘이 없잖아요.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불량선이 되는 거예요. 감시 대상이 돼가지고 글 하나 쓸 때마다 밥 먹고 못 살아요. 응? 서연이 기절이다. 자, 듣고는 있어? 귀는 열어라? 머리 이렇게 하고 귀는 열어? 응? 열받죠? 실제로 그랬어요. 제 나라 잃은 사람이 얼마나 컸겠어. 근데 요즘 비슷한 그런 상황이 느껴지는 거예요. 총 갖다 들이대놓고 왜 겁먹어요? 나도 그 새끼 아니야. 그래놓고 반란이 아니래. 내란이 아니래. 나 선짓하지 않냐? 미군 부대도 폭격하고 미군도 몇 명 죽여라. 그래서 이북으로 비행기가 날아가게끔 그렇게 시켰대잖아. 물론 그거 확인했는지 어쩐지 자신은 모르겠다.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문건이 있으니까 나왔겠지. 당연히 그거는 그걸 거짓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외환죄 그러잖아. 외환이 뭐냐? 달러냐? 그 달러가 아니고 내의 외환할 때 그 외환이야. 응? 내란을 일으켰는데 외환도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전쟁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외국하고 전쟁이 나게끔. 우리 지금 전쟁 나면 끝이야. 6.25 때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 많이 도와줬잖아요. 전쟁 때도 도와줬지만 그 이후에 또 도와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기술도 배우겠지만 배워왔더니 우리 어떻게 됐니? 미국보다 특정 기술에서는 앞서가는 게 생겼어요. 일본보다 특정 기술에 앞서가는 게 생겼고요. 응? 우리나라가 없으면 아예 생산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그냥 멈춘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함부로 어떻게 못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또 6.25 때처럼 그렇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이라고 해봐. 일본이라고 해봐. 우리한테 기술 줄 것 같아요? 줬더니 어떻게 됐냐? 뒤집어 버렸잖아. 우리를 경쟁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 응? 미국이 일본 경쟁 대상이 할 때 밟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막 발달할 때 꾹꾹 밟아가지고 세계 경제 위에서 밑으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올라가죠? 트럼프라든가 애들 자꾸 밟잖아. 왜 밟아? 터미까지 올라가서 개기려고 하니까 밟아주는 거예요. 힘 있을 때 밟아주는 거야. 중국을 왜 밟아? 2위까지 올라갔거든. 조금 있으면 뒤집을 것 같거든. 밟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이 나면 우리가 앞에 50년 이후에 70년 동안에 선진국이 됐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 힘들어요. 쭉 후진국일걸요? 그래도 좀 될까? 또 어디 가서 배우고 그러려나? 응? 생각만 해도 섬뜩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 못 다니면 어떻게 학교를 가겠어? 다 부서졌는데. 제가 조금 흥분했어요. 미안해요. 자,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이 다 보니까 지식인으로서 너무 열받는 거예요. 밤에 걷다가 올라이트를 해버렸어요. 밤새 배회를 하다가 아침이 된 거예요.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려. 종소리가 퍼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퍼지는 분수를 떠올린 거야. 생뚱맞은 얘기할 때만 다른 짓 하고 있었구나. 가능한 생뚱맞은 얘기 안 할게. 자, 그러면 원관념이 분수처럼 흩어진다 푸르게. 종소리 요 중에 어느 게 원관념이에요? 종소리가 원관념이죠. 청각. 얘는 시각. 감각의 전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이렇게, 이건 거꾸로예요. 이렇게. 청각의 시각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특이하게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옛날 시라 잘 안 나오긴 하던데 특이한 것도 있어요. 흔들린다? 종소리? 동그라미. 어느 게 원관념이에요? 얘가 원관념이죠. 그
종소리가 흔들린대. 시각화. 동그라미를 그린데 시각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찬대요. 자, 이거는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자, 이게 나중에 혹시 경험을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못했을 것 같은데, 뭐 시골에 놀러 가거나 나중에 MT 가서 이렇게 전원에 가까운 데 가서 만약에 저쪽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 그 풀벌레 소리를 쪽으로 딱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순간 소리가 멈춰요.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나중에 이 감성이 부족한 애들은 시골길을 걸어도 그냥 가겠지. 근데 이제 풀벌레 소리 귀를 기울여서 가면서 그 근처에 있는 풀벌레 소리를 멈춰요, 소리를. 나중에 한번 느껴보세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걸. 그러면, 자, 일단 풀벌레 소리는 무슨 심상이에요? 청각. 자, 문제는 이 뒤야. 발길로 찬다. 심상 뭐예요? 찬다 그랬으니까 촉각 같기도 하죠. 그죠? 근데 소리를 바로 찰 수는 없어. 그죠? 근데 찬다고 했으니까 촉각화. 천재교육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걸어가는 모습이거든, 실제로. 그래서 결국은 시각화예요. 그래서 9번 일어납니다, 사실. 이것도 특이한 거지.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아까 상징하다 말았는데, 상징 마저 할게요. 아까 비교와 비유는 대상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공통점, 유사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상징은 유사점이 없다. 응?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한다. 이게 상징인데, 크게 세 가지예요. 원형적 상징.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오면 보기에다 다 줄 거예요. 개념만 익히고 넘어가세요. 다른 말로는 신화적 상징이라고도 해요. 신화에 나오는 상징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로 동일한 거예요. 어? 대표가 물, 불 이런 것들이에요. 어? 자, 물은 바다, 특히 바다 이런 것들 생명의 탄생이자 동시에 죽음을 상징해요. 강물, 인생이 여러 이 모이면 역사, 문명을 상징해요. 반면에 불은 파괴와 정화, 반대죠. 반대라는 이미지가 아닌가? 파괴와 정화? 반대 가까워요. 그러니까 불이 뭘 태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불이 태우는데 우리가 만드는 문화, 건물, 좋은 것들을 태웠어. 그러면 불 자체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좋은 걸 태웠으니까 파괴 의미가 돼야지, 부정. 근데 불이 병균 같은 더러운 것들, 비리, 부패 이걸 태운다 그러면 불은 긍정이죠? 이때는 정화의 의미가 돼. 강원교회 우리가 누리대요. 2004학년도일 거예요 아마. 그건 내가 연도를 기억하는데 많이 잊어먹었지만 지금 기억해. 우리가 4시 시작했지? 10분만 더 하고 시작. 응? 자, 누가 하는 거야? 무거운다고 전화한 친구 있었는데 이게 지용이지. 이 20분 늦는다고 하고 저는 20분이 아니니 태연이 말이야, 태연이. 40분이 지났는데 이 새끼가. 자, 보세요. 강은교. 자, 우리가 무리대어라는 시가 있어요. 도표하면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닌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불이 지금은 불로 만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불이 쓰다듬는다라는 말도 나와. 불이 지금 우리가 불로 만나려고 한다라고 하면 서로 다투고 있다, 싸우고 있다 이런 파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거든요. 근데 불이 또 쓰다듬는데
쓰다듬는다는 건 느낌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우리가 무슨 깡패, 조폭 용어 쓰는 것도 아니고 야 털어, 끄슬려, 태워 이렇게 한대잖아요. 알아요? 그냥 좀 혼 내. 그럼 그냥 털어줘 이렇게 하고 반 죽게 하면 좀 끄슬려 이렇게 하고 없애 그럼 태워 뭐 이렇게 한대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실제 들으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응? 그것도 아니고 무슨 쓰다듬는다. 불길이 쓰다듬는 게 좀 이상하잖아. 그게 위로의 의미를 쓰였거든. 긍정의 의미를 쓰인 거예요. 같은 시 안에서도 위아래가 달겠을 때도 있고요. 같은 그냥 똑같은 시였는데 이게 긍정으로 해석되고 부정으로 해석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문맥에 따라 읽어내는 연습을 하시고요. 보기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읽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이거는 연습이 필요한 거니까. 자, 반대되는 게 쓰일 수도 있어 있기는. 이걸 원형 상징이라고 하고, 두 번째 관습적 제도적 상징. 이거는 특정 문화권에만 통용되는 상징이 있어요. 국화 그러면 우리는 사군자 중에 하나잖아요. 지조, 절개, 군자 이런 의미예요. 매화, 난초, 국화, 대남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서양에서는 우리 기독교 뭐 이렇게 헌화할 때 국화를 헌화하잖아요. 지조, 절개 의미로 헌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건 동양에서는 군자 이런 의미죠. 이런 게 이제 관습적 상징. 관습적 상징을 모르면 시가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상시에 좀 입혀야 되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사람들 뭔지 아니? 자, 요즘 대답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좀 궁금하다. 자, 흰 옷 입은 사람들 사연아 무슨 의미예요? 흰 옷 입은 사람들 또 또른들 얘기해줘. 요즘 학생들은 내가 본 것 중에 간호사요, 의사요, 그 다음에 뭐라더라? 또 누구 얘기했지? 뭐 떠오르니 또? 귀신이요. 그래요? 자, 이거는 약간의 배경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민족, 배그 민족의 상징이에요. 그게 돼요? 그래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을 떠올려야 돼. 이건 관습, 제도 이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서정주의 이거 빼버리고 싶은지 국화협회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저기는 원숙한 삶의 경지를 의미해요. 서정주 됐다. 자, 얘기 길어지니까 뺄게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합시다. 자, 월심은 안 되긴 하는데 여기 자연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같이 하기는 의미에서 여기부터 잠깐 쉬고서 많이는 못 쉬고 저희 자야 돼? 10분 쉴까요? 그래요. 10분 쉴게요. 10분 잠깐 멈출게요.